안녕하세요. 미정의 공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의 친구분이 겪으신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자영업을 하며 거주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친구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울려 만나던 친구가 5명인데 그중 정민이라는 친구가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 입대 전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녁 후에도 바로 일을 시작했고 길게 일한 건 아니지만 타지에서 일을 하고 정민이가 고향으로 돌아와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도 연락을 하고 지냈긴 했지만 오랜만에 만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고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기 바빴는데요. 그렇게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뒤 2차로 이동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친구 한 명이 정민이에게 너 앞전에 전화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민이는 조용해지더니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이야기를 하며 놀던 친구들도 분위기 때문인지 각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타지에서 일을 하다 온 정민이를 봐봤습니다. 정민이는 당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입을 열었는데요. 지금부터 정민이가 겪은 이상한 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민이는 이야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대학을 다니며 용돈벌이 겸 쉬는 날에는 현장 일을 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노가다가 쉬고 싶을 땐 쉬고 일하고 싶을 땐 일할 수 있어서 적성이 맞다며 친구들이 놀 때도 열심히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정민이를 보며 대단하다며 이야기했었죠. 저희들은 노가다를 하루만 갔다 와도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정민이는 전역을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벌고 용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며 쉬지도 않고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도 알아봤지만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 길로 저녁 후 집 주위에 있는 일용직 센터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키도 크고 덩치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나간 첫날부터 일이 생겼고 첫날 나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한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내일부터는 계속 일을 할 거면 이쪽으로 출근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고 정민이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쉬지 않고 몇 달간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평소 어른들에게도 싹싹하고 말을 잘해서 정민이를 좋게 봤던 건지 현장에서 일을 하던 소장이 정민이를 찾아왔고 혹시 괜찮으면 다른 지역에도 공사 현장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고 조금 일을 한다고 하면 그만둬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 돈도 여기보다 더 벌 수 있고 숙소와 식사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타지까지 가서 일하는 건 너무 고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돈을 벌어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 돈을 모으지 못했고 이렇게 하면 돈을 모으기보단 적금도 못하고 등록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장 소장이 추천해준 타지에서 일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민이는 타지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경상도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원래 있던 현장에서 일을 하던 아저씨 한 분과 같이 가게 되었고 도착하니 그날은 비가 와서 작업을 멈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나이는 50대로 보이는 반장님이 역으로 데리러 오셨고 반장님을 만나 인사를 건네고 소개를 받고 왔다고 이야기하니 오늘은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한다며 기숙사를 먼저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기숙사까지 제공하며 일을 시키는 곳은 없는데 이곳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숙사에 도착하여 내려서 보니 조금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이었고 방에 들어가 보니 벌써 방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이 방에서 지내면 되는데 지금 한 명이 보이지 않는데 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2명은 내일 나간다며 이야기했죠. 그리고 방을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큰 방과 작은 방 2개가 있었고 지금 작은 방을 혼자서 쓰고 있어서 정민이와 아저씨 둘이 큰 방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탈 없이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했고 일도 원래 하던 곳에 비해 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아저씨의 코골이였습니다.
아저씨는 밤마다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던 아저씨 또한 코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매번 조용히 좀 자라며 화를 내시곤 하셨죠. 그러다 정민이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원래 일하는 곳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이야기하니, 반장님은 정민이에게 방이 하나 더 있으니 그 방에서 지내는 건 어떤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정민이는 방을 옮겨도 그러면 도저히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반장은 여긴 안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방은 정민이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한 번씩 현장에서 지나치며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정민이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방을 옮긴 상태로 지내게 되었고, 방을 같이 쓰게 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나이는 정민이보다 2살 많은 형이었고, 발음이 조금 엉성하긴 했지만 착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정민이는 오랜만에 조용한 방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정말 편안하게 깊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층에서 일을 해서 차가운 바람을 많이 쐬서 그런지 일을 마치고 오니 잠이 쏟아졌고,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먼저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새벽 시간이 되어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마시려고 잠에서 깼는데, 정민이가 잠을 자던 곳은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은 채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 같이 방을 쓰던 룸메이트는 일어선 채로 고개를 숙이고 누워있는 정민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너무 놀라서 욕이 나왔고, 형,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자 같이 방을 쓰던 형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상태로 정민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민이는 짜증이 나서 형을 비켜 물을 마시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오니 형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방에 누워 자고 있었고, 정민이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 형은 정민이를 깨웠고 같이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민이는 형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형의 반응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형은 그 말을 듣자 내가 왜 너를 바라보고 서 있어? 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곳은 현장 주위여서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형은 정민이를 보며 너 무슨 병 있냐며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형이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들었던 현장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정민이는 일이 커질 것 같아 말실수를 했다고 둘러대며 형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앞으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 조심하라며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렇게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형은 숙소에서 초코파이로 케이크를 만들어 상위에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본인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정민이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형은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초코파이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목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오늘은 화장실 가고 싶어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형은 정민이를 아는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고, 정민이는 너무 놀라서 형을 밀치고 왜 그러냐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잠에서 깬 척을 하며 미쳤냐며 욕을 했고, 정민이는 형이 너무 붙어서 저를 보며 웃고 있어서 그랬다며 이야기하니 형은 내가 그랬냐며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이 형도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생각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잠에 들었고, 또 다음 날이 되어 형과 같이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형은 현장 주위에 도착하자 정민이의 다리를 세게 걷어찼고, 정민이는 형이 걷어찬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왜 어제처럼 나한테 지랄해봐 라며 이야기했고, 정민이 또한 화가 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며 이야기했더니 형은 고함을 지르며 네가 어제 밤에 나를 밀치고 새벽에 사람을 깨우고 지랄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했고, 정민이는 형이 어제 저를 안고 자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았냐 이야기하니 형은 내가 너를 왜 안고 자냐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현장 사람들이 형과 정민이를 말려서 끝나나 싶었는데요. 그날 정민이는 정말 숙소에 들어가기 싫어서 주위 PC방을 배회했는데 이상한 형 때문에 밖에서 돈을 쓰고 자는 건 정민이는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형이 그러는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들고 왔던 디지털 카메라가 생각이 났고 그걸 틀고 기숙사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형은 상에 반찬을 차려두고 앉아 있었고 정민이를 보더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며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정민이는 형의 이중적인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말을 하지 않고 방 모퉁이에 가방과 카메라를 내려두고 들어오기 전 켜뒀던 카메라를 옷 사이에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정민이에게 와서 밥 한 술 뜨라며 이야기했고 정민이는 형을 못 본 채하고 씻으러 들어갔는데요. 밖으로 나오니 형은 정민이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아 있었고 정민이는 왜 그러는 거냐며 형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눈물을 보이며 사실 본인이 자면서 움직이는 병을 들고 있다고 했고 몽유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연기한 거라며 정민이에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정민이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굳이 누구에게 말할 생각도 없어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형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놓은 게 생각이 났고 정민이는 편의점을 다녀온다는 핑계로 틀어놨던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나와 주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카메라를 다시 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메라는 정민이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켜지는 모습부터 시작되었고 집에 들어가자 정민이가 카메라를 가려서 화면은 여기저기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방 모퉁이에 짐을 정리하면서 카메라를 놓고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후 카메라를 놔두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후 형이 밥 한 술 뜨라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잠시 뒤 집안은 조용해지더니 정민이가 화장실에서 씻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형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형의 눈동자가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습이 보였다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몇 번이나 되돌려봤고 이후 형은 다시 표정이 바뀌더니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뒤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제가 아까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곳이었고 정민이는 이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 카메라에 있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삭제하고 그리고 정민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친구는 당시 PC방 야간 일을 하는 친구였고 밤마다 친구들과 전화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야기 앞에 정민이에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 줄 테니 새벽 2시에 영상통화를 일주일간 해달라며 이야기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형은 정민이를 보며 편의점 가는 건 처음 본다며 이야기했고 정민이는 과자가 땡겨서 사러 다녀왔다고 이야기한 뒤 과자를 먹으며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새벽 2시가 되자 친구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 소리에 깼지만 정민이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는 누군가부터 몸을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전화가 울리자 등 뒤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라며 천천히 정민이 뒤에서 굴러서 본인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친구 영상통화를 받으며 잠에서 깬 척 연기를 했고 형을 바라보니 손과 발을 꼼지락거리며 자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정민이는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현장에 그만둔다는 이야기라고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민이는 이야기를 해주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의도를 갖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현재도 그 사람은 해당하는 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은 경험을 겪고 계신다면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숙소를 옮기거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정민이가 카메라로 봤던 그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어서 더욱 무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사연자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정말 무섭게 와닿았는데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